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고양이의 마음을 읽고 싶은 집사님들. 꾹꾹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 아주 익숙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소파에 누워있는 우리 집 양아치. 아니, 양님의 이름을 세상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나비야, 우리 애기. 그때 양님의 귀가 쫑긋 제 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걸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고개는 돌리지도 않고 꼬리끝만 살짝 까딱. 마치 들었지만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듯한 이 완벽한 무시. 혹시 우리 고양이 청력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싫은 건가? 어제 추루를 하나 덜 줬다고 시위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서운함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온 적 다들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오늘 고양이가 집사를 골라서 무시하는 이 알쏭달쏭한 행동 속에 숨겨진 놀라운 심리를 완벽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양님의 무시가 사실은 최고의 칭찬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그 사랑스러운 회방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마구마구 자랑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고양이들의 기본 설정값, 즉 공장 초기화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강아지들이 무리 생활을 하며 서열과 협동에 익숙한 사회적 인싸라면 고양이의 조상님들은 철저한 고독한 사냥꾼, 즉 자발적 아싸였어요. 이들에게 세상은 협력의 장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생존해야 하는 거대한 사냥터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모든 행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 불필요한 소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죠. 집사의 부름에 매번 득달같이 달려가는 건 이들의 생존 알고리즘에 따르면 엄청난 에너지 낭비인 셈이에요. 또한 고양이의 언어는 소리보다는 몸짓, 냄새, 눈빛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야옹 소리에 집중할 때 고양이는 이미 꼬리의 각도, 귀의 방향, 수염의 떨림으로 수백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양이의 무시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사실 그들만의 정교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일 수 있다는 점. 이걸 먼저 머릿속에 장착하고 나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인식의 표시다. 집사님들, 고양이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귀만 살짝 움직였을 때 서운해 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건 고양이 언어로 집사, 내 목소리 잘 들었고 별일 없는 것도 확인했어. 나는 여기서 계속 안전하게 쉴 테니 너도 편히 있어 라는 뜻입니다. 고양이는 경계심이 매우 강한 동물이에요. 만약 낯선 소리나 위협적인 소리가 들렸다면 귀를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몸을 일으켜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하고 경계 태세를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집사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안전한 배경소음과도 같아서 굳이 모든 행동을 멈추고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거실에서 TV를 볼 때 주방에서 가족이 부엌일을 하는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소리가 안전하고 일상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양이의 이 미세한 귀 움직임은 무시가 아니라 너의 존재를 인지했으며 현재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함이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양님의 귀가 레이더처럼 살짝 움직인다면 아, 우리 냥이가 나를 믿고 편안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식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고양이는 기회비용을 철저히 계산하는 전략가다.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사가 나를 부른다. 지금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 인간에게 가는 행동의 이점은 무엇인가? 맛있는 간식이 나올 확률은? 귀찮게 만지려고 할 확률은?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확률은?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계산하는 것이죠. 만약 집사가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고 막상 가면 쓰다듬기만 하거나 별다른 보상을 주지 않았다면 고양이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집사의 부름, 별다른 이득 없음이라고 저장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점차 집사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을 에너지 낭비로 규정하고 무시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주거나 신나는 장난감 놀이를 해주는 등 긍정적인 경험을 심어줬다면 어떨까요? 고양이는 집사의 부름, 밤의 엄청난 행운의 시작이라고 학습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총알처럼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영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행동에 대한 보상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능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유독 당신의 부름을 무시한다면 혹시 당신이 가성비 떨어지는 집사는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양이의 마음을 얻으려면 확실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지금은 사냥 모드라 바쁘시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고양이의 뒷모습,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창밖을 날아가는 작은 새, 바닥을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 심지어는 햇빛에 반사되어 움직이는 먼지까지. 이 모든 것이 고양이에겐 잠재적인 사냥감입니다.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이며 사냥감에 집중할 때의 몰입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 고양이의 모든 감각은 오직 목표물에 고정됩니다. 시각, 청각, 후각이 모두 사냥감을 향해 활짝 열려 있죠. 이런 상태의 고양이에게 집사의 목소리는 그저 의미 없는 배경소음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거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양이는 지금 나비나 애기가 아니라 야생의 맹수 표범이 되어 눈앞의 먹잇감을 향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인 사냥꾼에게 이리 와보라고 부르는 것은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별 용건 없이 말을 거는 것과 같은 방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님이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다면 잠시 그만의 사냥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명한 집사의 자세일 것입니다. 네 번째, 집사의 목소리 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다. 고양이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목소리의 톤, 높낮이, 억양에 담긴 감정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보다 주인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평소 자신에게 말하는 아기 목소리 톤에 더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양이를 부를 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와 그냥 예뻐서 부를 때의 목소리가 같을까요? 나비야, 밥 먹자 라고 외칠 때의 목소리는 보통 하이톤에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소파에 누워서 심심풀이로 나비야 라고 부를 때의 목소리는 낮고 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을 때가 많죠. 고양이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미묘한 차이를 학습합니다. 아, 저 하이톤은 캔 따는 소리와 연결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저 나른한 톤은 나를 귀찮게 만지려는 서곡일 뿐이다. 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고양이는 집사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이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고양이가 와주길 바란다면
평소보다 한 톤 높고 애정이 듬뿍 담긴 필살 애교 목소리를 장착하고 불러보세요. 이건 진짜다 라고 느낀 고양이가 마지못해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5번째, 부정적인 경험과 이름이 연결되었을 수 있다. 고양이에게 자신의 이름은 나를 가리키는 기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름이라는 기호가 불쾌한 경험과 자꾸 짝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발톱을 깎기 위해 고양이를 잡을 때, 동물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이동장에 넣을 때, 혹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혼내기 위해 나비야 라고 소리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양이의 뇌 속에서는 내 이름이 불린다,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라는 부정적인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회피 행동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이름을 부를 때는 가급적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줄 때, 간식을 줄 때, 칭찬해 줄 때,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때처럼 말이죠. 만약 혼내거나 무언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야 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고양이와의 신뢰관계를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사실은 최고의 신뢰 표현이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 그대로 누워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생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일 수도 경쟁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고양이는 압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목소리는 나의 영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편안한 알림과도 같습니다. 고양이가 등을 보이고 잠을 자거나 배를 보이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이 있는 이 공간은 너무나 안전해서 내가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최고의 찬사이자 믿음의 표현인 셈이죠. 만약 고양이가 당신을 불편해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부를 때마다 깜짝 놀라거나 몸을 잔뜩 웅크리고 주변을 살피는 등 불안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냥님이 태평하게 식빵을 구우며 당신의 부름을 흘려듣는다면 아, 내가 이 녀석에게 우주만큼의 믿음을 주고 있구나 라며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성공한 집사입니다. 7번째, 고양이에게도 개인 시간과 사생활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고양이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존재로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심심할 때, 내가 우울할 때, 내가 원할 때 고양이가 내 곁에 와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고양이도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루밍을 하며 몸을 단장하고 창밖을 보며 영역을 순찰하고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중요한 일과가 있습니다. 이런 나만의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집사가 부른다고 해서 매번 달려가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특히 고양이가 상자 안이나 가구 밑 혹은 높은 캣타워 꼭대기 등 자신만의 안전 가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곳은 고양이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고양이를 억지로 부르거나 꺼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화장실에 있거나 침대에서 막 잠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신호를 보낼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고양이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와 애정 표현을 할 것입니다. 8번째, 당신은 이미 예측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양이의 세계에서 예측 가능성은 곧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변화를 싫어하고 정해진 루틴을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밥을 주고 저녁에는 놀아주고 밤에는 함께 잠드는 집사의 존재는 고양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집사는 고양이에게 움직이는 가구 혹은 말하는 급식기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사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양이는 굳이 집사의 모든 행동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저 인간은 조금 있다가 내 밥그릇을 채워줄 것이고 밤이 되면 내 옆에서 잠들 것이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른다고 해서 달려가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당신이 부를 때마다 불안한 듯 달려온다면 그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아직 불안정하고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양이가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유유자적 걸어 다닌다면 그것은 당신이 고양이에게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9번째, 청각 능력은 뛰어나지만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고양이의 청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나요? 고양이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영역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으며 양쪽 귀를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여 소리의 근원지를 3D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쥐가 벽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놓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집사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만 그 수많은 소리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리만 골라서 반응하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고양이의 뇌는 끊임없이 주변의 소리를 필터링합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무시, 창밖의 자동차 소리, 무시, 윗집의 발소리, 일단 경계. 집사가 부르는 소리, 지금은 피곤하니까 무시. 추루봉지 바스락 소리, 전속력으로 반응. 이처럼 고양이는 생존과 이익에 직결되는 소리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추루나 캔 소리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나를 무시한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나의 목소리가 냥님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소리로 인식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목소리 훈련보다 간식 봉지 흔드는 훈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0번째, 고양이의 기분과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사람도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저조할 때는 누가 불러도 대답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한 동물이지만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부르면 잘 오던 아이가 갑자기 부쩍 무시하는 횟수가 늘고 구석에 숨어서 잘 나오지 않으려 한다면 어딘가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혹은 집안 환경에 변화 이사, 새로운 가구, 새로운 가족 구성원 등과 생겨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무시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아프거나 불안해서 만사가 귀찮고 외부 자극에 반응할 기력이 없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무시하는 행동이 식욕 부진, 활동량 감소, 화장실 실수, 과도한 그루밍이나 울음 등 다른 이상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작은 행동 변화는 그들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세심한 관찰이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번째, 당신과의 힘겨루기 혹은 서열 정리 중일 수 있다. 고양이는 개처럼 명확한 수직 서열을 이루지는 않지만 함께 사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위치와 규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특히 자신감 넘치고 지배적인 성향의 고양이들은 집사와의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에게 집사의 부름을 무시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너와 상호작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미묘한 힘겨루기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달려가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집사를 싫어하거나 공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해보는 자연스러운 행동에 가깝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일부러 듣지 않으며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당신을 무시한 뒤 잠시 후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무릎에 올라온다면 이것은 이제 내가 너와 놀아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밀당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이구, 우리 냥님 성격 있으시네라며 여유롭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결국 이 관계의 최종 승자는 언제나 간식캔을 쥐고 있는 집사니까요. 12번째, 여러 집사 중 특정인을 골라 무시하는 경우. 한 집에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살 때 고양이가 유독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가 부르면 칼같이 가는데 내가 부르면 쳐다도 안 봐.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집사님들이 계시죠. 이것은 고양이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과의 관계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매일 아침 맛있는 습식캔을 주고 엄마는 부드럽게 빗질을 해주는데 나는 주로 고양이가 싫어하는 발톱 깎기를 담당한다면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각 사람에 대한 다른 이미지가 저장됩니다. 아빠, 잠들 밥 주는 사람, 엄마, 필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나, 귀찮은 사람. 이런 인식이 굳어지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의 부름에 우선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고양이의 성격과 각 사람의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고양이는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활발한 사람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반대로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는 고양이는 자신과 잘 놀아주는 사람을 더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양이에게 선택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고양이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고양이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째, 고양이가 너무 편안하고 나른한 상태일 때.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몸을 맡기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 혹은 집사의 따뜻한 무릎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는 고양이. 이처럼 고양이가 완전한 휴식과 안정 상태에 있을 때 그 평화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본능입니다. 이때 집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마치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릴 뿐 굳이 잠에서 깨어나 반응해야 할 중요한 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무시라기보다는 깊은 이완 상태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말 아침 침대에서 늦잠을 잘 때 누군가 깨우면 으응 하고 잠꼬대만 할 뿐 벌떡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에너지를 충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런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거나 몸을 만져 깨우는 행동은 고양이를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고양이가 꿀잠을 자고 있다면 그 평화로운 모습을 감상하며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최고의 집사가 보여줄 수 있는 배려입니다. 잠시 후 에너지를 충전하고 일어난 고양이는 분명 당신에게 먼저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14번째, 거리의 문제. 너무 가깝거나 혹은 너무 멀 때. 고양이의 행동은 주변 환경 및 집사와의 물리적 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집사가 바로 옆에 있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는 이미 집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고양이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에 중복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왜 자꾸 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굳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집사가 다른 방에 있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집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별한 보상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머무는 장소가 매우 편안하고 아늑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데 가봤자 별거 없을 것 같고 여긴 너무 따뜻하고 좋은데 라며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의 반응을 원한다면 적당한 거리에서 고양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5번째, 훈련되지 않은 부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우리는 종종 고양이도 개처럼 이리와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양이와 개는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입니다. 개는 무리의 리더에게 복종하고 협력하도록 진화했지만 고양이에게는 그런 개념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부르면 온다는 행동은 고양이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며 별도의 긍정 강화 훈련을 통해 학습시켜야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른 뒤 고양이가 다가왔을 때 칭찬과 간식으로 꾸준히 보상해주는 훈련을 한 적이 없다면 고양이가 당신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똑똑하지 않거나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행동 부르면 가는 것, 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훈련 없이도 가끔 당신의 부름에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특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고양이를 부르면 오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름 부르기 다가오면 즉시 간식 주기 훈련을 짧고 재미있게 매일 반복해 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의 고양이도 언젠가는 부르면 달려오는 개냥이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6번째, 주변에 더 흥미로운 자극이 존재할 때. 고양이는 호기심의 왕입니다. 그들의 작은 머릿속은 항상 새로운 자극과 탐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양이를 부르는 순간 주변에 당신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면 고양이의 관심은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바닥에서 처음 보는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거나 현관문 밖에서 낯선 고양이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방금 막 도착한 택배 상자의 냄새를 맡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사의 목소리는 아이가 새로 산 장난감에 푹 빠져 있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처럼
잠시 뒤로 미뤄도 되는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지금 눈앞에 새로운 자극을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사에 대한 애정이 식었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호기심과 탐험 본능이 더 강하게 발현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양이의 탐색 활동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고 나면 고양이는 다시 당신에게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억지로 고양이의 시선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본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7번째,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습니다. 6살 이상의 고양이는 시니어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며 11살이 넘어가면 노령묘로 분류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청력 감퇴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는 큰 소리로 불러야 겨우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관절염과 같은 노령성 질환으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부름에 반응하여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들리긴 하지만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가 귀찮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인지기능 저하 증후군, 고양이 치매. 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주인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노령묘이고 예전과 달리 당신의 부름을 자주 무시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성격 변화나 괘씸한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청력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노령묘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든 반려묘에게는 더 많은 인내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18번째, 고양이의 성격 MBTI. 자체가 원래 마이웨이 유형일 수 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 고양이도 저마다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고양이는 사람의 무릎을 떠나지 않는 무릎냥인 반면 어떤 고양이는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샤미나 아비시니안처럼 사람과의 교감을 즐기는 인싸 성향의 품종이 있는가 하면 페르시안이나 브리티시 쇼테어처럼 비교적 조용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품종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어려서부터 유독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집사의 부름이나 행동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마이웨이 성향을 보여왔다면 무시하는 행동은 그냥 그 고양이의 본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향의 고양이에게 억지로 교감을 강요하거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고양이만의 애정 표현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다가와 부비지는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조용히 머물러 주거나 멀리서 눈을 천천히 깜빡여주는 고양이 키스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소통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집사의 지혜입니다. 19번째, 어떻게 하면 무시를 반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도한 양님의 선택적 무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몇 가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고양이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름과 즐거운 일을 꾸준히 연결시켜 주세요. 하루에 몇 번씩 고양이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른 뒤 즉시 아주 맛있는 작은 간식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이름이 불리면 맛있는 게 생긴다는 긍정적인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 설정 훈련을 활용하세요.
손가락이나 특정 장난감을 고양이 앞에 제시하고 고양이가 그것을 따라오거나 터치했을 때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타겟 트레이닝은 고양이의 집중력을 높이고 집사의 지시에 따르는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셋째, 목소리 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높고 재미있는 톤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깍꿍놀이처럼 숨었다 나타나며 부르는 등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절대 처벌하지 마세요. 오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억지로 끌고 오는 행동은 오히려 부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쌓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고양이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더 즐겁게 소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20번째, 궁극적으로 고양이는 자신이 원할 때 움직인다. 지금까지 고양이가 집사를 무시하는 수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양이는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함, 독립성, 그리고 가끔씩 아주 인심 쓰듯 허락해주는 그 찰나의 애정 표현에 우리는 열광하는 것이죠. 따라서 고양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과 고양이의 관계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당신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숨기지 않고 가장 고양이다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고양이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가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냥님의 무시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 너는 고양이니까 너답게 살아라.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는 집사일 뿐이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당신은 고양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마스터 집사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양이의 머릿속을 탈탈 털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 냥님들이 왜 그렇게 도도하게 우리를 무시했는지 그 깊은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고양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미움이나 반항이 아니라 그들만의 복잡 미묘한 언어이자 때로는 최고의 신뢰 표현이라는 사실. 이제는 냥님의 외면에도 웃으며 우리 애기, 나를 믿는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르셨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알 수 없는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은 털뭉치들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들의 따뜻한 천, 나른한 골골송,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바보 같은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우리 집사들은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고양이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주변엔 냥님의 무시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집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실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방식으로 집사님을 가장 교묘하고 웃기게 무시하나요? 가장 기상천외하고 웃겼던 무시 에피소드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지도 몰라요.